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밀크입니다. 어제 나스닥에서는 무려 1.68%가 하락했고요. S&P 500에서는 0.57%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미리 분석드렸던 것처럼 S&P 500을 지상으로는 굉장히 큰 자이언트 라이징 웨지 패턴이 형성되었었고, RSI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미 70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조정을 받아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었고요. 차트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봐도 보시는 것처럼 무려 나스닥은 29.69배를 받을 정도로 엄청 고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이미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앞서 나간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면 S&P 500은 이렇게 21.78배인지라 S&P 500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지만 여기 S&P 500을 이루고 있는 섹터를 들어가 보시면은 또 다른 나스닥 10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여기 인포테크 인덱스가 34배의 멀티플을 받고 있고요. 나스닥 100이 하락함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고평가를 받고 있는 인포테크 인덱스가 하락함에 따라서 S&P 500 자체를 끌어내린 것입니다. 참고로 저평가했던 다우지수는 그렇게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주가가 고평가이고 차트가 베리시한 패턴을 보여준다고 할지언정 어느 정도의 하락을 이끌려면은 그것에 마땅한 촉매제가 필요합니다. 잘 보시면은 나스닥과 S&P 500의 하락을 이끈 것은 정말 고평가를 받고 있었던 매그니피센트 7인 빅테크들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미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애플의 주가가 무려 3.58%나 빠졌습니다. 반대로 저평가 주식들인 여기 헬스케어 쪽이나 에너지 그리고 그 외 가치주들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성장주인 SPYG를 가치주 ETF인 SPYV로 나눈 차트를 보시면은 이미 제가 몇 달 전부터 저희 멤버십 분들께 말씀을 드렸듯이 돈의 흐름은 성장주에서 이렇게 가치주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의 흐름과 함께 확실히 성장주에서 더 가치주로 가는 흐름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참고로 가치주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여기 SPYG, SPYV의 주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돈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저의 경우는 매일 시장을 바라보고 좋은 기회들을 멤버십 분들께 제공드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여기 헤드앤숄더의 패턴을 발견하였고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12월 3일날 헤드앤숄더의 패턴을 만들었고 넥라인이 뚫렸기 때문에 흐름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포스트와 함께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안전한 우량 가치주들을 이렇게 공유 드렸었고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20% 이상, 그리고 보잉은 45%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주주장 제롬 파월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은 적고 소프트 랜딩 또한 가능하다는 말 덕분에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돈의 흐름이 잡혔고요.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고평가인 성장주를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롬 파월의 이러한 발언이 왜 성장주에게 호재가 아니었었던 이유는 애초에 돈의 흐름이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흘러간 이유가 여기 3월달에 터졌던 SVB 뱅크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롬 파월이 직접 나서서 은행이 무너지는 SVB 뱅크런과 같은 경기 침체의 가능성은 적다라고 말을 해주니 안정적인 재무제표를 갖고 있는 빅테크들로 돈이 피신해 있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피신하는 과정에서 빅테크들은 고평가가 되었었고요. 가치주들은 저평가가 되었었는데 연준의장이 말을 해주니 시장은 안심하고 다시 저평가인 가치주 섹터로 원대복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은 주가 흐름의 원인은 있는 것이고, 그럼 특정한 뉴스가 터졌을 때 어떤 것이 수혜가 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애플이 3.58%의 하락을 부추긴 촉매제는 바로 여기 바클레이 애널리스트 팀 롱의 언더웨이트 리포트로 바클레이가 언더웨이트를 준 것은 2019년 이후로 처음입니다. 이러한 리포트에도 주가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면서 3.58% 하락한 것은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애플이 위치해 있는 섹터 자체가 굉장히 고평가이고요. 여기 애플 또한 나스닥과 별다를 바가 없는 30배의 PE 멀티플로 고작 여기 10%도 안 되는 8.8% 대비해서 엄청 고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약 일주일간 기간 동안에 0.2%, 0.3% 정도의 베이비 스텝을 보여가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희 멤버십 분들께 제가 공유드리는 주도주 섹터 로테이션에서도 여기 빨간색인 테크주는 가장 안 좋은 분면인 레깅 쪽에 이미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가가 횡보를 한 상태에서도 레깅이 아니라 여기 리딩 쪽에 있었다면은 모멘텀이 여전히 뒤따라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횡보하는 가운데 이미 고평가이고 모멘텀 측면에서도 여기 레깅 쪽에 위치해 있고
차트 패턴도 라이징 웨지 패턴이니 제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을 기회로 삼아서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6% 넘게 하락하면서 몇 주 동안의 상승을 전부 다 삭제해 주었는데요. 여기 블룸버그 터미널에서는 그 어떤 곳보다 기사가 먼저 나오며 심지어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사들도 이곳에서 공개가 되는데 우선 여기 보시면은 1월달에 출시되려고 하는 ETF에 대해서 SEC가 전부 리젝트를 때릴 수도 있다는 애널리스트의 분석과 함께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제가 아는 것은 비트코인은 유동성에 굉장히 민감한 리스크 애셋이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과 나스닥은 정말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황색은 비트코인이고요. 일반 차트는 바로 나스닥인데 지금 들어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흐름이 지속이 된다면은 나스닥 또한 간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럼 다시 테슬라를 보겠습니다. 테슬라의 경우는 차트 관점에서 이렇게 bearish engulfing 패턴이 나왔고요. 참고로 차트 패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거나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의뢰하고 싶으시다면은 여기 카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bearish engulfing 패턴이 나왔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렇게 엘리엇 파동에 있어서 이제 5파동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테슬라를 대상으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이유는 이런 차트 분석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도 굉장히 고평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무려 58배 프라이스 도시표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테슬라는 제가 매일 밸류에이션을 체크하는데 뭔가 밸류에이션에서도 1월 2일부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한때 연평균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4.86%였는데 갑자기 여기 보시는 것처럼 1월 2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18%로 하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주가가 고평가인 상태에서 컨센이 하향 조정이 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며 연 평균 성장률이 24%에서 18%대로 하락한다는 것은 기존 멀티플이 더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여전히 프리미엄을 고려했을 때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190달러대라고 보고 있지만 앞으로의 흐름을 조금 더 신중하게 살피고 나서 기업의 주가가 프리미엄 대비해서 적정선에 온다면은 저희 멤버십 분들 상으로 가장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이나 나스닥을 대상으로 차트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도 좋지 않지만 사실 그 외 매크로 지표들의 기준으로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가장 먼저 달러를 보겠는데요. 달러를 보시면은 여기 하락 트렌드를 뚫고 이렇게 상승 트렌드가 잡혔고요. RSI는 위로 올라오고 있으며 심지어 RSI가 쌍바닥을 잡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달러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지금 달러의 위치는 금리 인상이 전혀 되지 않았던 여기 2022년 초의 수준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시장은 너무 과하게 금리 인하를 반영했음을 의미합니다. 3월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은 마치 금리 인하가 풀로 다 돼서 금리 인상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와 동일한 달러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달러는 지금 저평가이고요. 달러는 다시 반등하기 마련이며 달러가 반등을 하면은 S&P 500은 하방력을 받습니다. 달러가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인 여기 내셔널 파이낸셜 컨디션 인덱스를 보겠는데요. 여기에서도 굉장히 금융 컨디션이 이렇게 완화가 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완화된 수준은 여기 2022년 초와 이렇게 동일한 상태로 22년 초에는 전혀 금리 인상이 되지 않았었던 때입니다. 보시면 금리 인상이 22년 초 때부터 시작해서 그때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는 금리 인상이 전혀 되지가 않았었고요. 그리고 인지하신지 모르겠지만 3월달에 분명히 금리 인하 확률이 100%였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81%로 떨어졌음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81%니까 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연말까지는 약 6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시장은 선반영했고요. 연말쯤에는 3.8%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6번의 금리 인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금융 컨디션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완화가 되면은 그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 돌아오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올해 안에는 6번 하기는 좀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과하게 선반영된 호재는 결국 조정이 되게 마련이므로 저는 지금은 고평가 종목을 대상으로는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평가인 경우 테슬라와 같이 출고량을 돌파해도 말 그대로 고평가는
선반영임을 의미하는 만큼 투자자들을 놀래키기가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분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나머지 분석들은 또 이렇게 텔레그램과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